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판 우영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현실판 우영우인 미국의 헤일리 모스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헤일리 모스는 드라마 속의 우영우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입니다. 모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대중에게 자신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공개한 최초의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모스 변호사 이전에도 미국에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모스 변호사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변호사는 1994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컵에 든 물을 마시는 일도 하지 못했었다고 하고요. 우영우 변호사도 아주 늦은 나이까지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점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모스 변호사의 부모님은 3살이 된 모스 변호사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았고 이때 모스 변호사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다고 해요. 진단을 받을 당시 의사는 모스 변호사의 부모님에게 모스 변호사가 훗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운전면허증을 딴다면 그건 행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부모님 마음이 참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모스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린 소녀에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4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는 미술과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었다고 해요. 미술이나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 또래 친구들을 찾을 수 없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붙이는 일이 매우 어려웠었다고 해요. 친구를 사귀는 일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우영우 변호사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모스 변호사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공부를 했다고 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이 되었을 때는 자신과 같이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책까지 써서 출판할 수 있게 돼요. 모스 변호사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 모스 변호사의 조언이 많이 실려 있다고 해요. 이후 모스 변호사는 모스 변호사의 장애를 진단했던 의사의 걱정과는 다르게 고등학교를 멋지게 졸업한 후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특히 파티 문화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학생들은 파티를 많이 하죠. 이런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거절을 하면 또 그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스 변호사는 이 좁고 시끄러운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 긴장이 되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파티가 딱 그런 상황이죠.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파티가 모스 변호사에게는 오히려 힘이 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스 변호사는 대학에서도 주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스 변호사는 이렇게 대학 졸업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 로스쿨에 입학하게 돼요. 이후 2018년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2019년에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죠. 모스 변호사를 3살 때 진단했었던 의사 선생님은 모스 변호사의 이 소식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운전면허증을 딴다면 행운일 거다라고 말했던 소녀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으니까요. 모스 변호사는 사실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모스 변호사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 과목이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장래 희망 후보에서 제외하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곰곰이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모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글 쓰는 일, 말하는 일을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 변호사는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글을 많이 써야 하고 법정에서 말할 일이 많으니까 변호사가 자신에게 좋은 직업이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변호사를 장래 희망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모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후 로펌 준파노 페트리시오스라는 곳에서 어서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로펌에서 모스 변호사가 주로 맡았던 사건들은 안티 테러리즘 사건이었다고 해요. 즉 테러리스트들의 활동과 관련된 사건들을 맡았던 건데 로펌 준파노 페트리시오스 창립자 조 준파노는 모스 변호사의 뛰어난 기억력과 사람, 장소, 사물을 연관짓는 능력이 모스 변호사가 맡는 사건들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지적 능력도 우영우 변호사와 닮은 점이죠. 모스 변호사는 2020년에는 독립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스 변호사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은 미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법무 컨설팅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라고 해요. 미국에는 아메리칸 위드 디스어빌리티 액트라는 장애인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직장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규율하는 데 있는데요. 모스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의 운영 과정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기업의 내부 규정 등을 이 법률에 맞게 제정하는 일 등을 돕고 있다고 해요. 모스 변호사는 자신이 꿈꾸던 일, 즉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모스 변호사는 이런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강연,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을 점이 많은 변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영우 변호사도 모스 변호사와 같이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현실판 우영우, 모스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죠. 모스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 외에도 끊임없이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모스 변호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스 변호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15살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쓴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모스 변호사로부터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현실판 우영우, 모스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법률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